왜 우리는 아프기 전까지 병원을 미룰까요? 이 질문을 들으면 저는 잠깐 뜨끔하게 됩니다. 병원에 갈 생각을 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. 어디가 아주 아픈 건 아닌데 괜히 한 번 더 참고 며칠만 더 지켜보자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. 나이가 들면 병원을 더 자주 찾게 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병원 가는 걸 더 미루게 됐습니다. 이 정도로 병원 가는 건 괜히 호들갑 떠는 것 아닐까? 그런 마음이 문 앞에서부터 발목을 잡습니다. 저는 병원만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. 대기실의 소독약 냄새, 번호표, 그리고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, 몸이 아파서 가는데 그 과정이 괜히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특히 나이가 들고 나서는 병원이 내 몸을 고치는 곳이면서도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확인시키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. 예전엔 감기 한 번 걸려도 약 한 번 먹고 푹 자면 다음날 멀쩡했는데 요즘은 같은 감기여도 기운이 며칠씩 꺼지고 기침이 남고 잠이 깨고 밥맛이 떨어집니다. 그걸 알고 있어서 더 미룹니다. 병원에 가면 이제는 회복이 느리다는 말을 내가 직접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. 그리고 솔직히 우리 세대는 아픈 걸 말로 잘 못 꺼냅니다. 자식에게 걱정 끼치기 싫고 돈 들어갈까봐 겁나고 혹시 큰 병이면 그 생각 자체가 무서워서요. 그래서 몸은 신호를 보내는데 마음이 먼저 외면하는 날이 많아집니다. 미루는 방식도 참 비슷합니다. 또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 손끝이 저릿한데 괜히 찬물에 손을 넣어보고 손목을 돌려보고 잠을 잘못 잤나 싶어 넘깁니다. 어깨가 뻐근한 날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내 몸을 내 말로 먼저 정리해버립니다.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듣는 설명보다 내가 스스로 붙인 결론이 더 커져버릴 때가 있습니다. 미루는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생활을 조정합니다. 계단을 피하고 장바구니를 가볍게 들고 밥을 덜 먹고 약국에서 약을 하나 더 사오고 그렇게 하루를 조금씩 바꿔가며 버팁니다.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주변에도 말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. 그 정도는 괜찮다는 말이 돌아올까 봐요. 밤에 잠들기 전에 가슴이 답답한 것 같으면 베개를 몇 번이나 고쳐배고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봅니다. 그러다 이렇게 말하죠. 오늘은 날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.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. 내일 아침까지 지켜보자. 아침에 일어나면 증상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서 그제야 안도합니다. 그러면 병원은 또 멀어집니다.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에서 휘청한 날도 그렇습니다. 손으로 무릎을 몇 번 문지르고 파스 하나 붙이고 끝냅니다. 귀찮아서가 아닙니다. 병원에 가면 검사하고 치료하고 다시 오라는 말이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순간부터 내 생활이 병원 중심으로 바뀔까봐 겁이 납니다.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 다녀야 할 것 같고 그때부터 나는 환자가 된 것 같거든요. 미루는 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병원에서 혹시 존중받지 못할까 봐요. 그 나이면 원래 그래요. 다들 그렇게 지내요. 이런 말이 한 번이라도 꽂히면 다음 방문은 더 어려워집니다. 내가 묻고 싶은 건 원래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덜 불편할 수 있는지인데 그 말 한마디가 대화를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. 내가 예민한가? 내가 괜히 오바했나? 괜히 진상처럼 보였나? 그래서 더 조용해집니다. 궁금한 게 있어도 아, 됐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뒤늦게 검색을 합니다. 사실 병원은 내가 묻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
내가 눈치 보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. 그런데요.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. 낮에는 괜찮은 척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휴대폰으로 증상을 찾아봅니다. 검색창에 몇 글자만 넣어도 무서운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. 그러면 더 겁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나 싶다가도 혹시 진짜라면 어쩌나 싶어서 병원을 또 피합니다. 이게 참 이상한데 우리는 확실히 알기보다 모르는 채로 버티는 걸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. 게다가 병원은 시간도 부담입니다. 버스 갈아타는 것,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길,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, 그 모든 게 한 번에 떠오르니까요. 그리고 마음이 약해지는 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 때문이기도 합니다. 예전엔 1시간 기다려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1시간을 기다리면 집에 돌아와 하루가 통째로 빠져나간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갈 때 작은 준비를 합니다. 예약 가능한 곳이면 시간 예약을 먼저 잡고 신분증과 복용 중인 약 이름을 메모에 챙깁니다. 진료실에서 말이 꼬이지 않게 오늘은 이게 제일 불편합니다. 한 문장만 연습해 갑니다. 혼자 가는 게 부담이면 가까운 지인에게 같이 가달라가 아니라 앞에서 잠깐만 기다려달라 정도로 부탁해도 좋습니다.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덜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. 게다가 비용 걱정도 따라옵니다. 검사하면 돈이 많이 나올까봐, 약값이 부담될까봐, 혹시 추가로 병원에 더 오라면 그때마다 생활이 흔들릴까봐. 그래서 통장 잔액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험증을 찾아보다가 그냥 덮어버립니다. 저도 그렇게 미루다가 결국 크게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. 몇 주 동안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날이 이어졌는데 저는 밥을 조금 덜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. 커피를 줄이고 매운 걸 피하고 소화제만 챙겨 먹었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통증이 확 올라오는데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더라고요. 그제야 겁이 나서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 묻더군요. 언제부터 이랬냐고요. 저는 머뭇거리다가 한 달쯤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. 이런 건 더 일찍 오셨으면 훨씬 편하게 넘어갔을 수 있어요. 그 말이 야단처럼 들려서가 아니라 내가 내 몸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선명해져서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집에 돌아와서 자식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. 병원 다녀왔다 한마디면 되는데 괜히 걱정할까봐 또 미루게 되더라고요. 결국 저는 짧게만 말했습니다. 그냥 점검 한번 했어. 괜찮아. 그러자 자식이 그러더군요. 엄마 괜찮다니 다행인데 다음엔 더 일찍 가요. 그게 제일 마음 편해요.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. 누구에게는 쉬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용기를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. 그날 이후 저는 병원을 미루는 마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됐습니다. 병원을 미룬다는 건 게으르거나 겁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. 두려움, 비용, 시간, 그리고 존중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,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섞여 발걸음을 붙잡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에 갈 때 작은 규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첫째, 증상을 머릿속으로만 정리하지 않고 종이에 한 줄로라도 적어갑니다. 언제부터 어떤 때 더 심한지, 내가 가장 불편한 순간이 언제인지. 둘째, 꼭 물어볼 질문을 2개만 정합니다. 지금 가장 의심되는 원인이 뭔지, 집에서 조심할 점이 뭔지. 셋째, 설명이 빠르면 제가 이해가 느려서요.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. 그 말 한마디가 내 권리를 지키는 시작이 되더라고요.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.
그날 병원에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내가 덜 무서웠을까? 내가 나를 덜 원망했을까? 결국 답은 하나였습니다. 내 몸을 제일 오래 돌볼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.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는 인내가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는 한 걸음입니다. 혹시 오늘 마음에 걸리는 증상 하나 때문에 잠이 설칠 분이 있다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. 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. 확인하는 용기는 큰 결심이 아니라 내일 아침 전화 한 통으로도 시작됩니다. 예약만 잡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때가 있거든요.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이 실제로 겪는 불편과 그 불편을 줄이는 방법을 사연과 함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세요. 다음 영상에서 놓치기 쉬운 생활 정보도 같이 챙겨드리겠습니다.